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시대의 멘토 17인 삶의 원칙을 말하다. 이태형 지음 좋은생각 출판사. 저자의 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계에서 24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20대 청년이 이제 50을 간 넘긴 장년이 됐습니다. 청년을 지나 중년과 장년을 거쳐 노년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정해진 길이겠지요. 무상하기보다는 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을 거치신 모든 분들이 장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들 모두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느낌 말입니다. 만남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샤를드 푸코는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인간 자신이 먼저임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앞선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 의하여 내 인생의 진로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을. 푸코의 말대로 우리는 타인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반면 교사적인 배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매달 이 땅의 선생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내용을 월간 좋은 생각에 그에게 묻다란 코너에 담았습니다. 맨 처음 만난 분이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소설가 고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우라 미스요 씨였습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중심 도시 아사히카와의 집 아야코와 함께 지냈던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아야코가 밤늦게 앉아 소설을 쓰던 다다미 방에서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스유 씨는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소설가 고운 선생님으로부터는
맛있는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으로부터는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서영은 선생님에게서는 이른을 앞둔 여류 소설가가 유언장 써놓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진홍 선생님은 노년과 죽음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혜인 선생님에게서는 희망을, 이어령 선생님으로부터는 성공은 동행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85세의 김남조 선생님은 감동, 감수성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감동적인 문장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난 강영우 선생님은 진정한 희망과 긍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한한상, 한비야, 혜민, 김난도, 이철환, 함민복, 임지호, 하종강 선생님으로부터도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빠짐없이 드렸던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를 이태형표 질문이라고 명명하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잠시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고추 세웁니다.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그들의 삶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전체를 관통했던 공통 분모는 지금 여기서 나만의 삶을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푸코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만의 삶을 산다면 삶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청소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아픈 청춘과 더 아픈 중년에게는 위로를, 노년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세 아들들에게 평생 남겨줄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배움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까요. 부디 이 책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과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의 만남 자체가 제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형. 한비야. 우리 안에는 분명 마음의 숯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활활 타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숯불이 타는 시간이 바로 나의 정확한 그때입니다. 나는 지난 2004년 1월 초 한비야를 이란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이었던 그녀는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이란 밤시에
탤런트 박상원 씨와 함께 왔다. 바람의 딸로 각인된 오지 여행가에서 NGO의 긴급 구호팀장으로 보직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상은 강렬했다. 활기가 넘쳤다. 말이 무척 빨랐다고 기억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란인들을 향한 간절한 눈빛도 보았다.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비아란 이름에 친숙함을 느낄 정도로 그녀는 유명인이 되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비롯해 그건 사랑이었네 등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2009년에는 52세라는 나이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교에 유학을 갔다. 늦깎이 유학을 가기 전 그녀는 월드비전을 사직했다. 물론 월드비전 측은 공부를 마치고 꼭 다시 돌아오라며 끝까지 한비아를 잡았다. 당시 그녀가 한 말은 강렬했다. 나는 지금 환승역에 서 있어요. 환승역에서는 지금까지 타던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열차를 탈 수 있으니까요.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환승역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환승역에서 서성이다. 새로운 열차를 끝내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비아의 끝없는 도전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1년간의 유학생활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했다. 평생 간직한 꿈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2010년 9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 문경세제 조령산까지 올랐다. 전체 24구간 가운데 10구간을 마치고 2010년 마지막 날 중국으로 떠나 베이징에서 중국어 고급 과정을 공부했다. 2011년 7월 말까지 중국어를 익혔다. 9월에는 UN 중앙 긴급 대응기금 자문위원직을 맡았다. 현재 그녀는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2010년 가을에 그녀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이란 밤시에서 보았을 때와 별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활기 넘쳤다. 크게 늙지도 않았다. 나이를 물었다. 1958년생이라고 했다. 그럼 53세네요. 저보다 4살 연상이십니다. 어머, 그럼 49? 아직 피덩이네요. 허허. 이 여인, 쉰이 내일 모레인 나를 피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축구 경기로 치면 후반전에 들어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단다. 후반전에서 남은 시간도 엄청 많고 이후 연장전, 페널티킥, 승부까지 남았다고 말하며 웃었다. 열정과 꿈, 환희, 도전, 약동, 가슴 뛰는 삶.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감정이었다. 한비아 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한비아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갖고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표준 시간표에 전혀 좌우되지 않았다. 지금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간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뛰어든다.
남의 도전을 보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화의 삶을 살았다. 자신만의 생생한 이야기로 충만한 실화의 삶 말이다. 나는 모든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내가 마음에 들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밤을 새워 공부하는 내가 좋았어요. 홀로 백두대간을 걷는 내가 멋졌어요. 아마도 중국에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한비아는 한비아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녀는 자신에게는 한비아 스탠다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비아 스탠다드를 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난 30년간 그녀는 이틀에 한 번씩만 잠을 잤다고 한다. 정말로? 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룻밤을 새운다 하더라도 고작 6시간 자지 않는 것이잖아요. 밤을 새우며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기가 질린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재지 않는다. 간절히 원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백두대간을 종주할 때는 백두대간만 생각한다. 종주를 위해서 좋다는 모든 것을 한다. 관절을 위해 연골 주사도 맞았다. 초콜릿을 싫어하지만 종주 기간에는 먹었다.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잠도 매일 잤다. 오직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서. 누구나 그런 가슴 뛰는 삶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열정과 환희의 삶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제시한 표준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탈피하면 불안해하지요. 서점에 나가보면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라면 해야 할 일 등과 비슷한 제목의 책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가 될 뿐이지 내 인생에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제시한 표준 시간표와 상관없이 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 됩니다. 중국 갈 때에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한동안 백두대간 종주에 필이 꽂혔어요. 감행했지요. 한 시기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은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나이로 인생의 전성기를 판단하려고 한다. 사실 한 선생님 또래만 되어도 내 인생의 황금기는 끝났다며 퇴장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0대에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축구로 따지자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5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후반전에 결정나잖아요. 골도 후반전에 많이 들어가고요. 전 후반에 결정내지 못하면 연장전도 있어요.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페널티킥으로 결정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날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재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합해 50대에 활짝 필 것입니다.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작가로서는 70대가 전성기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설익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인생을 잘 살면 더 깊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5분 능선에서 보는 경치와 7분이나 9분 능선에서 보는 경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조로사회인 것 같아요.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질문이 나오면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답이 나왔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있는 대답이 나오는지 경탄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다 생각해 보았다. 한비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동안 언론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다. 그 가운데는 이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지성들도 꽤 있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막힘도 거침도 없다는 것이었다. 한비아가 그랬다. 그녀는 먼저 자기가 어떤 과에 꽂힌지, 어떤 유의 동물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이 낙타인지 호랑이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랑이가 사막에 가면 바보가 됩니다. 사막에서는 낙타가 왕이지요. 낙타는 밀림에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특정한 규칙대로 하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토끼의 규칙에 따라서 펼쳐졌습니다. 우화에서는 토끼가 잠들어 결국 거북이가 이겼지만 실제로 토끼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서 거북이와 경주를 한 셈이지요. 언제나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규칙에 따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속에서 경주하면 토끼는 백전백패하지요. 아예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나의 규칙에 따라서 나만의 시간표대로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표대로만 잘 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어떻게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대학도 늦게 들어갔잖아요. 사실 대학을 늦게 가서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공부의 필요성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훨씬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충실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20대에 가는 배낭여행도 30대 중반에 갔습니다. 역시 재미있었어요. 20대에 갔으면 뭔지도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쓸렸을 텐데 30대라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지요.
배낭여행 가기에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들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이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이겠지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재된 그 어떤 것들, 이를테면 마음속의 숯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활활 타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이 타는 시간이 바로 나의 정확한 그때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일상을 탈피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녀에게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는 자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실제 감행하는 것이다. 그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과 장년, 노년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꾸는 꿈이 있는가? 그 꿈이 자신의 꿈인가?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꿈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월드컵에서 한국팀 경기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중계방송을 보잖아요. 그때 한국인들은 그 시간에 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팀의 경기를 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용기는 무언가를 간절히 하고 싶은 강도가 크면 클수록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기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가에 정비례합니다. 제 경우 월드비전을 사직하고 1년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저는 노는 것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갈 곳도 많았고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종주와 중국어 공부를 간절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100개국 이상을 다녔지만 아직 뉴질랜드와 그리스, 쿠바 등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6개월 동안 이들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 대신 가고 싶은 욕망을 희생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할 용기가 납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지닌 100%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용기가 생깁니다. 9년간 월드비전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시 저의 몸값은 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호요원의 몸값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수천 명의 죽은 시체를 보고도 차선으로 뛰어갔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숨기고 자원해서 갔습니다. 나를 가슴 뛰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기에 갔습니다. 무언가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를요. 정말로 원하면 행동에 옮깁니다. 폭풍과 같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찾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와 잘 사귀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귄 남녀 관계와 같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일에 매진할 때 자신의 재능과 열정이 100% 발휘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외적 자극이 아니라 내적 동기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는 외적 반응과 기쁨, 자극이 아니라 내적 기쁨과 열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학생들은 자신이 이루려 하는 꿈이 자기 것인지 아니면 사회나 부모님의 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부모님의 꿈은 정말 나에게 맞는 꿈인가? 내가 꾸는 꿈이 다른 사람들의 꿈과 연결되어 있는가 등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나 불경을 라면 받침대로 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